예,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 1년 4개월 만인데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이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또 걸음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뭐 첫 질문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청와대 또 5당 대표 회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일정 또 의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주에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한번 모여서 지금 이제 일본의 무역 규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이 제안을 하셨었고요. 예. 또 지난 월요일 날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회동하겠다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회동은 뭐 의제를 뭐 이렇게 국한하진 않았지만 우선 그 일본의 무역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주로 논의를 하고 또 정책실장이 정부의 이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외에 기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그 회동 당시에 사실 한국당의 기조도 좀 읽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협조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나요? 예, 뭐 황교안 대표께서 그렇게 제안을 또 해주셨고, 박맹우 총장도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뭐 당내의 회의에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된 이야기가 수출 규제와 관련된 조치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합의문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합의문 발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랄까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뭐 이를테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서로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5당 그 사무총장들이 한 번 더 모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대통령도 회동을 하시는 거니까 이 정무수석도 와서 같이 최종 점검을 하게 될 텐데, 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과 5분의 대표가 뜻이 맞는다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 저희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수출 규제 제한 조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4일 아니겠습니까? 뭐 여당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야당도 노력을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권에서는 청와대 여당이 좀 반일 감정을 앞세우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좀 목소리, 강경 대응을 좀 자제해야 된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런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뭐 도전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여야가 되도록이면은 그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이 대외적으로 훨씬 더 힘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여야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정부의 목소리와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야당부터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뭐 민주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그 일본의 무역 이 규제가 예. 시작된 것이 처음에 일본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한국의 이 사법부가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또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다. 그런 외교적 해법 모색에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사실 당 차원에서 대책특위 마련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위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에서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뀌었어요. 다소 좀 강한 표현이 담긴 것 같은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이유도 있습니까? 뭐 강하게 받아들이셔도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먼저 어떤 그러니까 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행동을 한 데 대한 대책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니시무라 그 일본 그 관방부 장관이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거 보면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 강제징용 판결과 경제 문제를 연결시킨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전례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경제 침략이라고 이 한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일 협정이나 그다음에 청구권 협약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교섭, 외교 협의에 대해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올 초서부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한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시한이 이제 끝나고 나자 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이거는 협정에 정해져 있는 이제 중재위원회 제안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7월 중순에 그 시한을 맞춰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한일 간의 갈등을 요 시기에 맞춰서 쭉 에스컬레이트 해오고 거기에 이제 경제 제재라고 하는 수단을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침략적 또는 계획적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복이 주는 단어, 뉘앙스가 일본의 논리에 말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여러 해법을 구상하고 있죠. 단계별 지금도 대응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강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특사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 쪽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청와대 같은 기조인지 또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그저께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교감을 했는데요.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그 원칙도 밝히고 단호하지만 유연한 그런 이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오히려 이제 그 원칙적인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외교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하는 태도를 아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사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아직은 좀 분위기가 익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특사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외교적인 협의 절차 중에 예. 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황교안 대표도 월요일 날 특사 파견 제안을 하셨어요. 예. 예, 그것은 언제라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사 파견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보내야 되지 않나 오늘 생각합니다. 회동에서도 그러면 야권에서도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네요, 일단. 아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회동 사실 그동안 민주당, 한국당 포함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회 정상화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정상화되고 나서도 지금 이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일정을 잘 잡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만나는 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 회동이 좀 이런 물꼬를 틀 수 있는 다시 윤활제를 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국민들께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면이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6월 임시국회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문제가 아니라도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를 해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께 국회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5당 대표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그런 회동이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까 오늘 회동 전이라도 여야의 원내대표가 좀 만나서 예. 이런 문제는 탁 풀어보는 게 예. 그런 게 어떤 회동의 이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예, 조성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내대표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그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우리 총장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하는 국회법도 어제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비난을 하는데 네. 이제 6월도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7월 국회 가능성까지 계속 나오는데 야당 쪽에서 특히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고 본회의 일정 사실 오늘하고 내일이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민주당은 그냥 내일로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예. 당에서 야당에서 추인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폐기된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하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제 법안과 추경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파기가 된 이런 상태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처음에는 이제 이 경제 청문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다가 또 경제 토론회 또 우리가 이제 그 토론회를 수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국정조사하자, 예. 목함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국방장관 해임까지 점차 뭘 합의에 이를 듯하면 새로운 걸 들고 나와서 저희 당의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이를테면 어떻게든 6월 국회를 무산시키고 7월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요즘 경찰의 이제 수사 출두를 요구받고 있는데 방탄 국회 같은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네, 민주당 사무총장이시니까 그래도 총선과 관련된 질문을 또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네. 총선 준비 작업 때문에 또 분주하실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인물들을 좀 물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특히 그 경제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찾고 있고요. 또 외교 안보 분야라든가 뭐 일테면은 좀 이렇게 뭐 청년층 또 여성층 이런 쪽의 인재를 그런 분야의 분들이 되게 정치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결심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인재영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예, 뭐 각 당이 여러 가지 선거 기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건데 정기국회 끝나면 그런 모습을 갖춰질 것 같아요. 대충. 네네. 예. 정기국회는 이제 너무 늦고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또 7월 국회가 혹시 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추경 처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패. 뭐 야당이 생각하는 것도 여당이 생각하는 다를 텐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예, 역시 이제 그 내년 총선은 뭐 이렇게 그 2년, 3년 정도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놓고 이 기조를 뭐 일테면 뭐 성과가 어느 만큼 있었느냐라고 하기보다 일테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국가적으로 이 정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이제 좋은 후보들을 각 지역에 내놓고 그래서 이제 이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사람들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 영입 또한 경제, 외교안보 전문가 분야로 좀 많이 좀 물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실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이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낙연 총리께서 얼마 전에 이 당에서 뭐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요. 기자들 질문에 뭐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이든 뭐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총선 시기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당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또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무총님 마치기 전에요. 정두원 전 의원 비보 뭐 정치권이 많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께서도 뭐 의정 활동을 또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해고의 말씀이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좀 사게 듣겠습니다. 어제 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정두원 의원은 사실 뭐 여야 또는 뭐 소속돼 있는 정당 이런 것에 참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소신껏 이 정치 활동을 하셨고 또 이 정치를 그만둔 뒤에도 정치 평론가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따끔한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뭐 그런 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진정한 합리적 보수의 표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분을 잃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